안녕하세요. 카디오베스큘러 보드 디텍션 주제의 발표를 맡게 된 타노스 팀의 김승재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8가지의 심혈관 경계선을 검출해내는 세그멘테이션 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정답 레이블에 적합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셀터스 주식회사라는 스타트업에서 영상 처리와 머신러닝 딥러닝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된 팀이고요. 평소에 딥러닝 분야의 국내 대회나 케글 같은 국제 대회에 출전을 함께하고 있고 또 같이 즐겁게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꽤 경험도 있는 세그멘테이션 주제로 아산 헬프 챌린지가 열리게 돼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약 1년여간 케글 같은 대회에 참가하고 또 입상도 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이번 대회에서 최대한 적용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저희는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법적인 이유로 이미지를 직접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파악한 큰 특징 3가지는 심혈관 경계선을 찾는 문제이다 보니 데이터 레이블이 굉장히 얇고 크기가 작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획득한 장비가 다양하여 이미지가 각기 다른 크기와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의 특징에 적합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모델을 튜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앙상블이나 투 스테이지 모델 등을 사용해보기 전에 파워풀한 싱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중점으로 많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싱글 모델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새로 제시한 스켈레톤 메소드라는 방식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는 후반부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머리와 리뷰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문제에서 레이블이 크기가 작거나 얇은 경우 이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대회의 경우에도 아예 경계선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예측한 경계선이 뚝뚝 끊어지고 점처럼 되는 등 여러 가지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레이블이 아주 작은 경우 네트워크의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의 레이블에 해당하는 픽셀 영역이 하이 레벨의 피처까지 내려갔을 때 너무 작아져 버려서 잘 검출해내지 못하는 스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 네트워크의 인풋 사이즈를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큰 1024 x 1024로 결정하였고 이는 작은 인풋 사이즈와 비교했을 때 다이스 스코어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인풋 사이즈를 사용하다 보니 메모리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려 했던 유넷 아키텍처에 비해 메모리 측면에서 더 가벼운 오른쪽 그림과 같은 FPN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FPN은 서로 다른 스케일의 피처맵을 검출해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스케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레이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 펑션을 선택하는 데에도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 경우 수렴이 정말 빠르지만 클래스의 개수가 아주 적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던가 이번 대회와 같이 픽셀 영역이 작은 세그멘테이션 문제 등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많거나 넓은 영역을 가지는 클래스로 정답을 전부 몰아서 예측해주면 손실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작은 클래스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이스 로스의 경우 IOU 기반의 로스이기 때문에 작은 레이블을 검출해내지 못하면 정답과 예측의 교집합이 0이 되어 로스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BC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초반 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수렴이 안 되어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C와 다이스 로스의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 둘을 결합한 BC 다이스 로스를 사용했고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BC와 다이스는 여러 가지 비율로 가중 평균을 해보았고 이번 데이터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0.6 대 0.4의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특징은 데이터의 획득 장비가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공된 이미지의 형식은 모두 16비트였지만 장비의 다양성으로 인해 메타데이터상 12, 13, 14비트 등 다양한 값의 범위의 이미지가 섞여 있었고 대부분의 이미지가
16비트 데이터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인 0에서 65,535의 범위에 비해 훨씬 작은 0에서 8,000 정도의 범위의 값이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인풋 이미지를 0에서 8,000의 범위로 클리핑하고 8,000으로 나눠주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했습니다. 16비트 기준으로 노멀라이즈하지 않고 이러한 방식으로 노멀라이즈함으로써 인풋 텐서의 값 분포가 0에서 1의 범위 내에 빈 부분 없이 넓게 퍼지게 되었고 피처를 더 잘 뽑아내게 되어 빠른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의 특징은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거의 모두에게 일어나는 데이터 양의 한계 문제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212개의 트레이닝 이미지가 제공되었는데요. 사실 적다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는 양이라 저희가 많은 실험을 한 후에도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해서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에 대해 탐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립, 시프트, 스케일, 로테이트, 랜덤 노이즈 등 다양한 방식의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고 가장 효과가 좋은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래스트 어그멘테이션을 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싱글 모델을 학습한 전체적인 과정과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24 by 1024의 인풋 사이즈를 사용했고 SE 레지넥스트 101 인코더를 가진 FPN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로스는 BCE와 다이스를 0.6 대 0.4로 결합한 컴파운드 로스를 사용했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노멀라이제이션과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50에폭 정도를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굉장히 빠른 편이었고 35에서 50에폭 사이에서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기준으로 얼리 스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모델은 이번 아산대회 페이즈 2 기준으로 약 0.91039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파워풀한 싱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실험을 진행해도 밸리데이션 스코어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진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데이터의 특징을 들여다보고자 하였습니다. 주최 측에서 샘플로 제공해주신 이미지가 두 장이 있어서 그 샘플 이미지와 레이블 마스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마스크가 주최 측에서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레이블링 툴을 가지고 이 정도가 경계선이다 하는 곳에 선을 그어둔 것이라서 픽셀 정보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폭도 항상 일정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마스크 영역에 해당하는 이미지 부분을 살펴봐도 픽셀 값상으로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레이블 자체가 이미지에서의 정확한 영역을 표시한 파인 레이블이 아닌 코arse 레이블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arse 레이블을 가졌는데 심지어 아주 얇기까지 한 경계선을 세그멘테이션의 방법으로 푸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습 이미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는 JSRT라는 엑스레이 이미지와 심장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구해 경계선 레이블을 직접 가공하여 만들었고 그 굵기를 다르게 하여 학습했을 때 프리딕션의 양상이 어떤지 관찰했습니다. 얇은 경계선을 가지고 학습한 경우 위에 프리딕션 1처럼 단절이 심하게 나타났고 아래와 같이 굵은 경계선을 이용해 학습을 한 경우에는 프리딕션 2처럼 단절이 완화되고 연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아산 대회 데이터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대회 지표로 삼고 있는 카디악 에어리아 등의 지표 계산 시에 큰 오차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저희는 아산 데이터의 기존 레이블에 딜레이션 연산을 적용해서 레이블을 두껍게 만들어 학습을 해보았고 밸리데이션 로스와 스코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스가 떨어졌고 밸리데이션 다이스 스코어가 기존에는 절대 근접하지 못했던 높은 스코어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딜레이션을 적용하여 학습된 모델의 프리딕션은 실제 정답지에 비해 두껍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가공하여 사용할지 혹은 기존 마스크로 학습한 모델의 프리딕션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그림의 윗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기존의 오리지널 마스크로 학습된 첫 번째 모델의 프리딕션을 우선 만들고 아랫줄과 같이 딜레이티드 마스크로 학습한 두 번째 모델의 프리딕션에 스켈레토나이즈 연산을 적용한 뼈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기존의 프리딕션과 두 번째 모델에서 나온 스켈레톤을 머지하여 최종 프리딕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스켈레톤을 머지하는 방식이 이번에 저희가 사용한 스켈레톤 메소드입니다.
이번 대회 평가지표가 다이스 스코어뿐만 아니라 카리나 앵글, 시티 레이시오, 디스턴스, 카디악 에어리어와 같이 프리딕션이 제 위치에 확실히 존재해야 하고 프리딕션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모델상을 몇 가지의 다른 인코더를 가지고 앙상블하였고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희는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정답 레이블에 적합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학습 방법을 탐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대회 경계선 데이터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에 기반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모델을 튜닝하였으며, 둘째로 스켈레톤 메소드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기존의 싱글 모델이 가지던 경계선의 단절성이라는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2D나 3D 의료 영상에서 경계선이나 작은 영역의 대상을 찾는 문제를 세그멘테이션의 방법으로 풀 때에 확장 및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번 대회를 하면서 팀원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것의 즐거움을 정말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다른 대회를 할 때에는 코딩적인 부분이나 파라미터 튜닝 등에 굉장히 기계적으로 시간을 많이 썼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팀원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쌓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설레는 시간이었고 좋은 대회를 열어주신 것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